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해수부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건 아예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죠.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건 2015년 3월 5일,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5월 11일. 그때서야, 5월이 돼서야 정원과 조직 구성이 확정됐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한 것이 8월 4일. 그렇게 사무처가 구성된 게 8월 4일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이 정한 정원 120명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11월 11일.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을 그해 1월 1일로 기산했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해수부 기산대로면 정원이 갖춰지고 한 달 20일 일하면 그해 12월로 조사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말도 안 되는 해수부의 억지인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2주년 사슬로 세월호 특조위는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비용만 썼고 광화문 유가족들은 천막에서 단식하고 고함만 외쳐댔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과 특조위를 질타하고 광화문 유가족 천막부터 걷어내라고 썼었죠. 조선일보가 보수 이념 지지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특조위를 공격하는 게 이게 이념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박근혜 정권 하수인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해수부가 방해한 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어요. 예. 네, 어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다라고 합니다. 요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시 특조위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 중요한 건 이게 해수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제 조사 결과로 나온 것도 아예 문건을 만들어서 예. 그렇죠. 대응 문건이 있었습니다. 문건 보면은 여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 또는 뭐 성명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문건으로 있는데 이 문건이 나왔던 당시에는 해수부가 부인했죠.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라고. 근데 해수부가 어떻게 여당 추천 의원 전원 사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예. 그리고 이건 장관도 결정한 게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이 무슨 의미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써준 월급을 그거 받아쓰기 했어요. 장관들은. 저는 이건 애초부터 청와대의 지시고 그 지시에 맞춰서 이런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다. 청와대에 보낼 때까지 나왔잖아요. 초안을. 이거는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 바이고. 네, 지난 여름에 나왔던 캐비닛 문건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정리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시켜라라는 지시가 있고요. 또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 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라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했고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지금 특별법으로 만든 조사위인데 그냥 일개 부처가 아예 와해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고 청와대 지시 없이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됐죠.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를 하겠고 그리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밝혀진 건 그렇게 방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갈 걸 앞두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의 현장 실무자였다라는 해수부 고위 공무원이 해외 근무를 위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참사 당시에 상황 보고 총괄 책임자였는데 이미 외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2기가 출범하더라도요. 특조위 2기가요. 정작 중요한 조사 대상자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되죠. 특조위가. 네,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소속된 국제기구가 허가해줘야지만 귀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귀국을
시킵니까? 가서 조사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피하면 글로벌 특조위로 거듭나는. 예, 이 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백히 예, 조사의 차질을 빈다고 미리 말할 필요 없어요. 예, 심지어 참사 책임자였던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국 성급에서 돈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은 바가 있는데도요. 징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해외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 빼돌리는 거죠. 예,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기 특조위가 좀 더 강력해졌으니까 필요하면 뭐 해외 출장을 단체로 가서라도 꼭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이미 사실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던 문구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또 영장 해설 전담판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김관진 석방 때부터 예, 쭉 이어지는 흐름이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까지 사실은 한 단계만 넘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네, 그렇죠. 예, 건너가기 직전에 피의자들인데 이건 군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네, 심지어 실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 2심까지 징역형에 나왔습니다. 이태하 심리전단장이라고요. 실무 책임자들은 이미 범죄 사실이 인정됐는데 법원에서 그렇죠. 그 예. 지시한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태호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 책사로 불렸거든요. 왜 소년 책사로 불렸냐면 2년이 오래됩니다. 서울시장 시절. 예, 그 시절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사건, 그 관련 회의의 주재자였어요. 네, 관련 문건도 나왔습니다. 네, 그 주재를 하고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여기서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런싱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해 왔는데 전병헌 전 수석이 사실은 이게 뭐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겠으면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MB가 살렸다고 계속 제가 주장했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됐고 요 사안 묶어서 저희가 잠시 민의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해서 국정원 이야기들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3년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최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이건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는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 게 결국은 국정원 발 아닌가 생각해 왔는데 그 근거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은 당시 이제 범죄 피의자였단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수사를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강도가 수사관을 날린 거죠. 예. 나 저 사람한테 수사받기 싫어. 그랬더니 그 감독 기관인 청와대가 오케이 날려줄게 하고 날린 거죠, 이게. 예. 네,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당시 이후에는 최 전 총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거든요. 여기 이제 외부의 힘은 조선일보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특단의 조치는 이 소위 혼외자 사건일 수도 있고, 여하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 강도가 수사관을 날려주세요 하니까 청와대가 오케이 하고 날려주는 이게 같이 범죄 집단이죠. 강도가 날려달라고 하니까 날려주는 게 조폭 집단이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혐의들이 추가돼서 남재준 전 원장의 공소장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같이.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데이비드 윤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데이비드 윤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주요 단서를 파악했다고 TV조선이 보도했는데요. 최순실 씨를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 전달됐고 실제로 국토부에 지시사항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근거는 안종범 업무수첩인데요. 여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국토부 확인, 점검 같은 메모가 있고요. 또 지난해 7월에는 덮자라는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데이비드 윤이 자체 로비를 한 것인가, 이름을 판 것인가 정도였는데 이제 한번 더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국토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그 패턴, 최순실이 얘기하고 최순실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것이 안종범 수석에 의해서 실제 실행이 되고 수첩에 등장하고 정범실록에. 예, 그 패턴 그대로인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네 이거는. 근데 데이비드 윤이라는 인물, 최순실의 해외 도피재산 관리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던 이분이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도 기획부동산에 참여해서 이거 하고 나서 50억을 약속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공보수로 50억 원 받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탁을 받고 난 뒤 한 달 뒤에 최순실 씨가 데이비드 윤한테 문자 보냈다라고 합니다.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요. 그러니까요. 요거 아주 큰 건이네요. 뭐랄까요. 기획부동산 정부였다. 예.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예. 뭐 이권 청탁이 들어오면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대로 수석을 통해서 공무원한테 지시되는 그 패턴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네요. 예. 요거 혐의 추가되면 또 형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요. 예, 검찰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왜냐하면은 저희 전담 판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창석 병원장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의료 적폐로 지목하면서요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로서요 비선 의료진을 묵인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묵인 정도가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사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병원장이었군요. 예. 무기한 파업 뭐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뉴스공장 게스트인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서 55표인데요.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과반을 통과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저희 고정 코너인 내부자들 어떻게 될까요? 예. 내일 결정되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화해 보려고요. 자, 다음은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박이 아니라 친홍이었으면 지금 전면 투쟁 나섰겠죠. 예.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예상한 바입니다. 예. 가라 이거죠. 이것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라는 겁니다. 예. 이 표결에 참여하는 정당, 정의당, 바른정당, 예. 그리고 여당, 국민의당도 예. 통과시킬 대상자니까요. 예. 예, 물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이다. 라고요. 너 혼자 해보라는 거 아니죠. 예. 너 혼자 잘 해보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당의 부산시당은요, 그제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선거연대 협의체 구성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시 의회에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와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첫 사례네요. 예, 선거연대 한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근데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재밌습니다. 네. 1, 2, 3위는 이제 친여 성향의, 지금 현재 친여당 성향의 인물들이고, 쭉 보다 보니까 꼴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어요. 이거 네,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꼴찌예요, 꼴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바른정당의 모 의원과, 예? 제가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수치를 빼고 말씀드리면 0.1% 차이거든요, 지금. 부산 출신인데. 자, 어쨌든 처음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추진하기로 했다 해서 관련 여론조사도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시죠.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가 있었다라는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정당이 이제 전선을 형성하려고 할 뉴스겠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섰더니 전문 시위꾼들이 합류했다면서 네, 그런 식으로 보도했었죠. 주민들한테 동네 주민들은 34억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시비 걸면은 끝장 본때를 보여주겠다. 패가 망신하게 만들겠다는 소송이었죠. 당연히 철회해야 되는 건데. 요걸 이제 그 전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보수 매체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해수부가 방해한 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어요. 예. 네, 어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다라고 합니다. 요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시 특조위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 중요한 건 이게 해수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제 조사 결과로 나온 것도 11월 11일.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을 그해 1월 1일로 기산했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해수부 기산대로면 정원이 갖춰지고 한 달 20일 일하면 그해 12월로 조사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말도 안 되는 해수부의 억지인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2주년 사슬로 세월호 특조위는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비용만 썼고 광화문 유가족들은 천막에서 단식하고 고함만 외쳐댔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정부가 아니라 유가족과 특조위를 질타하고 광화문 유가족 천막부터 걷어내라고 썼었죠. 조선일보가 보수 이념 지지하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특조위를 공격하는 게 이게 이념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박근혜 정권 하수인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해수부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건 아예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죠.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건 2015년 3월 5일,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5월 11일. 그때서야, 5월이 돼서야 정원과 조직 구성이 확정됐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한 것이 8월 4일. 그렇게 사무처가 구성된 게 8월 4일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이 정한 정원 120명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예 문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대응 문건이 있었습니다. 문건 보면은 여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 또는 뭐 성명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문건으로 있는데 이 문건이 나왔던 당시에는 해수부가 부인했죠.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라고. 근데 해수부가 어떻게 여당 추천 의원 전원 사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예. 그리고 이건 장관도 결정한 게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이 무슨 님이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써준 거 읽으면 그거 받아쓰기 했어요. 장관들은.